저희 제약바이오 관련주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실 이쪽 섹터의 경우에는요, 최근 금리 인하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 재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소식 중에 하나는 학회 이야기인데요. 앞서 기상도에도 짚어봤지만 비만 학회부터 미국에서 면역 항암 학회, 여러 가지 학회들이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시장에 소나기가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오르는 종목이라고 딱 꼽는다고 한다면 반도체나 AI라고 방금 전까지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중심들이, 주축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에서부터 나온 수급들이 다음의 포인트를 어디를 보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사실 우리나라 고유 특성, 증시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이 제조 산업들이 방향성에 불확실성해졌을 때 제약주로 수급들이 자주 옮겨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를 드리면 왜 그렇게 이동을 할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주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도 되나요? 근데 제약주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약과 관련이 있는 산업이지만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주에 대한 산업 특성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 제약주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파는 사업, 그리고 미래를 사는 투자다. 우리가 말 그대로 약을 먹는 이유, 건강해지기 위해서 대부분 먹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은 병이 있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먹기 때문에 결국엔 건강을 팔아서 사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경기와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단어로 필수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아프면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자, 반드시 경기와 상관이 없이 꾸준한 수요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제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사는 투자, 여기에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단기적 시황에 대한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 제약주들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따져본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래에다 정리를 해왔거든요. 자, 신약 개발. 말 그대로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그 개발한 약을 가지고 매출을 올려야 제약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임상에 대한 성공. 자, 이 신약을 개발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이 유통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상 제약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크게 변동성이 일어나는 구간이 바로 이 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이 항암 치료제를 개발했다. 근데 그 항암 치료제가 기존에 나와 있는, 유통되고 있는 제약업, 이 항암 치료제보다 조금 더 효과가 월등하더라 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가 있어요. 다만 임상에 대한 실패가 이루어졌을 경우엔 거기에 대한 기대치로만큼 올랐던 주가가 반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임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주식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자, 세 번째, 기술 수출이에요. 우리나라 제약주들이 이제 기존에는 신약 개발과 임상 성공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었다면,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이 신약을 개발하고 이 신약에 대한 개발 과정들을 기술로서 수출하는 단계를 많이 걷고 있어요. 타국들, 전 세계적인 이 제약 업체들과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을 맺으면서 요즘 여기에 대한 실적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제가 이 달리는 사람들을 왜 이미지를 갖고 왔냐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거인 것 같아요. 단기적 모멘텀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끌고 가야 되는 이 마라톤 같은 산업이 바로 제약주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볼게요. 지금의 시점,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고유 특성상 제조업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제조업 산업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실상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불러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제조업 산업에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제조업 산업이 많이 올라왔다면 반대로 내수 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투자의 포인트를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 구조상 올라갈 때는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다면, 조정을 받을 때는 자연스럽게 내수와 관련되어 있는 제약주가 오르더라.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네 가지 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첫 번째 포인트겠죠. 제가 아까 필수 소비재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파도 약에 대한 소비는 꾸준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금리 인하, 이거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제약 기업들이 하나의 약을 개발해서 그 하나의 약을 매출로 이어지게 하며 그 매출이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업들은 처음에 신약 개발을 하고 임상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웬만한 제약 기업들은, 이 신생 기업들은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여타 은행이나 이 창업 투자사들에게 지원을 많이 받아옵니다. 투자를 많이 받아온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져 있는 시점이라면 상당히 돈을 빌려오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제약주들이 더할 나위 없이 투자하기 좋은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제조업에 대한 불확실성, 방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관세와 무역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좀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관세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 리스크가 있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로서는 어떻게 돼요? 내수, 즉 제약과 헬스케어 쪽으로 투자의 시선들이 옮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약에 대한 승인. 아까 이화영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요? 자, 학회. 이 신약에 대한 학회들이나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이번 연도 하반기에 꾸준하게 빼곡하게 연말까지 채워져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투자하기 좋은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제약 산업들,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좀 살펴봤지만 대표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구조를 본다면 딱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CDMO예요. CDMO는 요즘 들어서 뜨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CDMO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 같지만 제가 정리를 또 따로 해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 생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더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당뇨, 암, 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듯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한 종류의 병으로도 여러 가지의 약으로 나뉩니다. 근데 그만큼 효과 좋은 약들을 개발까지는 했지만 그 개발을 하는 과정을 넘어서 이제 그 약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많은 약들을 개발사들이 모두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약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춰져 있는 제약기업들에게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CDMO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안 좋았던 실적들이 이 CDMO에 대한 수주까지 이어지게 되며 여기에 대한 실적들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술 수출. 아까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죠.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해외 이전이 이어지게 되면서 요즘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더라. 마지막으로는 자체 신약에 대한 활성화예요. 임상 성공과 이 상업화에 대한 매출 본격화. 아마 이걸 조금 예를 들어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최근에 HLB 그룹들이 주가가 상승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투자, 이게 내용이 되면서 HLB의 주가들이 급등을 했더라. 왼쪽으로 보면 뭐 CDMO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기술 수출 같은 경우는 대웅이나 여러 가지 기타 제약 업체들이 또 줄비에 있다. 자, 그러면 이 제약사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제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뭘 사야 될지 정확하게 콕 집어서 고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제약주를 사고 싶다 하면 이 5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R&D 파이프라인의 다양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약을 실패하더라도, 한 가지 사업을 실패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매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 즉 죽지 않을 기업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기술 수출 이력. 해외에 있는 대형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을 할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추가적인 계약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 구조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두 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와요? 실적에 대한 안정성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이어지면 뭐가 될까요?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현금 흐름이 양호해지게 되겠죠. 이 기업에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라는 것은 다른 약을 개발할 수도 있고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료가 있다면 글로벌 진출도 하고 있으며 CDMO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이 사실상 앞으로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갈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간단하게 차트로 볼 건데요. 여러분들과 오늘 차트를 보면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차트상에는 황금선이 있어요.
황금선. 여러분들 눈에도 이 빨간색, 파란색 캔들 말고도 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황금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자, 빨간색 막대기. 여러분들께 지금 정확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빨간 막대기와 황금선이 오늘 차트를 보는 주 내용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그냥 무작정 계획 없는 여행도 좋지만 내가 나침반을 들고 정확하게 지도를 들고 방향성을 찾아간다면 이 여행이 조금 더 성공적일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의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황금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하는 순간 주가는 올바른 방향성을 띠고 우상향을 향해 가더라. 자, 지금의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이 빨간색 막대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황금선 위로 안착을 했던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더라. 그 기업은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실적, 사업성 모두 다 좋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삼천단 제약인데요. 알테오젠만큼의 인기는 아니지만 한때는 아마 국내 증시에서 인기 있었던 제약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삼천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황금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였었습니다. 이때는 2022년도였어요. 황금선 밑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띠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가 어느 순간 이 이정표를 갖고 정확하게 황금선 위로 안착하는 주가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때 당시 주가가 5만 원이었던 게 현재 최고가 기준 황금선 따라서 2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 삼천단 제약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개선 가능성과 여러 가지 사업성 그것을 바탕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을 하나 더 보자면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공개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여러분께 보물지도로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자, 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황금선이 어디에 있어요? 자, 캔들과 조금 거리가 멀어져 있죠? 이 사이를 우리가 이격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격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둘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 지금은 이 간격이 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서로 붙으려고 합니다. 자, 서로 붙었어요, 이제. 자,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붙은 과정에서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안착을 해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지금의 시점 이정표가 뜨게 되면서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안착을 하더라.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봤던 것처럼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했으면 이 구간에 대한 방향성이 올바르게 됐다면 주가는 우상향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의 시점 황금선을 이제 막 넘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더할 나위 없이 더 높은 이 수치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 보물지도 조금 있다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방송 나머지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은 12월의 FOMC 회의에서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현재 6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 업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이 꼽히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요. 추후에 전해지는 이슈들도 저희 오마이 지식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